경량목구조 같은 경우는 벽체 사이에 단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열재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누가 시공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퀄리티가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을 지을 때 가장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구조, 단열, 방수,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단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에 돈을 아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열이라는 게 집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집이라는 거는 생활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단열이라는 게 약하면 약해질수록 내 외부 온도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고, 그 말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집이 되는 거거든요. 단열에 돈을 아끼고 단열에서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그 집은, 옛날 집들이 주로 이렇게 단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들을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단열재가 조금씩 얇아지고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난방비나 냉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건축비는 일시적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비용이긴 하지만, 냉난방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집에 살면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단열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유지비가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시브 하우스, 이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외부로부터 끌어다 쓰는 에너지의 양이 0일 때, 그러니까 이 집이 자연으로부터 햇빛을 받고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사용을 해서 외부의 전기세가 빵원이 들어가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되는데요. 단열이 여기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유지비 차원에서 단열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자의 우려인데요. 옛날 집들 보면은 특히 코너나 모서리 부분, 그리고 뭐 바닥이나 천장 이런 틈에 보면은 심한 곰팡이가 선 흔적들을 보기가 쉬운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형태로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피가 모두 이제 외기에 면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단열이 충분하지 못하면 열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벽체가 차갑거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이제 날 때, 또 내부에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뭐 샤워나 목욕, 아니면 빨래, 아니면 음식, 이런 다양한 실내 활동들을 하면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외부에는 찬 벽과 만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모서리 부분은 단열이 이제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냉기와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수증기가 이제 결로가 발생이 되고, 이 결로들이 또 오랫동안 방치됐을 때 벽지나 이런 커튼이나 이런 부분과 만나서 이제 그 곰팡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열이라는 거는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열재가 저희가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단열재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단열재는 일반 경량 목구조를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세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의 부위마다 들어가는 단열재가 모두 다 다른데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이제 벽체 단열을 봤을 때, 경량 목구조에는 이제 벽체 내부에도 단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벽체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열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인슐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제 규격 제품들을 이제 벽체 스터드 사이사이에 껴넣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화이트 폼이 있어요. 북미에서는 좀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집 전체를 친환경 수성폼을 사용해서 벽체 단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천연 양모를 이용해서 단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드 사이사이를 이제 이런 특수 비닐로 막아 놓고, 거기를 이제 그 양모를, 천연 양모를 이거를 충진을 해서 그 단열 값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벽 말고 외벽에 붙이는 단열재는 주로 이제 비드법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티로폴 단열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비드법과 압출법 단열재. 비드법 단열재는 이제 뻥튀기처럼 튀겨서 만든 단열재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하얀 색깔 동그란 알갱이들이 뭉쳐져 있는 형태로 된 스티로폴이 이제 비드법
단열재이고요. 압착을 해서 만들어내는 단열재가 있는데 주로 이제 아이소핑크나 골드폼 같은 이런 단열재가 이제 압출법 단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압출법 단열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단열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기초 밑에 이런 지하 벽 이런 이제 묻히거나 물 습기에 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하는 단열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비드법 단열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좀 가볍다 보니까 외기에 면하는 외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비드법이 이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난연 처리되거나 불연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실내 벽체나 지붕 기준을 했을 때 건축사님이 추천하는 단열재가 있으세요? 경량목 철근 콘크리트에 따라서 다른데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터드 내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인슐레이션보단 폼 단열재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제 천장 같은 데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폼들이 아무리 밀실하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조금씩 처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붕은 이 집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따뜻한 공기와 수증기가 이제 위 지붕과 만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윗부분에서 냉기와 만나면서 결로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화재의 우려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폼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이제 쏴서 이제 부풀어 오르고 남은 부분을 이제 깎아내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증기가 좀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좀 화이트 폼을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공할 때 단열에 돈을 아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단열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시공을 해놓고 나면은 골조처럼 지속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계속적인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체 외단열을 한번 둘러주거나 또는 이제 실내에서 내단열을 둘러줘야 되는데 내단열을 두른다는 거는 실내 공간이 좁아진다는 뜻이고 또 외단열을 한다는 거는 외부에 또 한 번 단열재 위에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생활하시면서도 보수나 보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열 시공을 하는데 기술자가 아니라 그럼 저렴한 분을 데리고 와서 시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재료도 좀 싼 단열재를 갖고 와서 시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벽체하고 단열재하고 내부 마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내단열이냐 외단열이냐와도 이게 관련이 있는데요.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벽체 사이에 단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열재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누가 시공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퀄리티가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격화된 인슐레이션을 사오더라도 이거를 결국 벽체 스터드 사이사이에 밀실하게 채워 넣는 거는 이제 사람의 몫이거든요. 작업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특히 내단열 작업을 할 때에는 이제 그 정석으로 FM대로 시공이 잘 되는지 밀실하게 틈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판을 쳐버리면은 이제 내부 공간 단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슐레이션이든 폼 단열이든 밀실하게 모두 시공이 완료가 됐는지 꼼꼼한지 사진으로 남겨두시거나 한번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열에 돈을 안 아낀다는 건 뭘까요? 단열을 과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이것도 구조와 마찬가지로 설계된 대로 꼼꼼하게 빈틈이 없이 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열 값에 따라서 단열재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단열재를 시공한다 하더라도 이 시공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열 성능, 집의 성능이 또 좌우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나 이런 집의 성능을 위해서는 꼭 좀 이런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도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요즘 시대에 또 여름에는 또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단열이라는 거는 요즘 들어서 집의 이런 환경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예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요구하는 이 단열의 두께값이 점점 더 세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단열에 돈을 아끼지 마시고 또 이 단열 시공할 때에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집을 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이제 패시브 하우스나 또는 경량 목고조와 철근 콘크리트 조를 좀 비교하면서 이런 단열 공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